안녕하세요. 맘스살롱 맘입니다. 오늘은 트렌치코트 봉제를 해보겠습니다. 봉제 과정 중에서 안단과 주머니와 그리고 뒤에 벤트를 봉제하는 방법만 오늘은 하겠습니다. 안단은 안단과 심지를 똑같은 크기로 재단을 해서 붉은색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을 가장자리를 따라서 박음질을 합니다. 이때 안단과 심지의 겉과 겉을 마주보게 해서 가장자리를 먼저 박음질을 합니다. 가장자리 시접은 0.5cm만 남기고 잘라냅니다. 그리고 고기진 부분에는 가위밥을 주어서 뒤집었을 때 울지 않게 합니다. 뒤집어서 가장자리를 먼저 시접을 가장자리로 접어서 가장자리를 먼저 다림질을 합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겉면에서 꾹꾹 눌러가면서 다림질을 합니다. 앞 안단도 같은 방법으로 시접선을 심지 쪽으로 접어서 다림질을 가장자리 먼저 한 후에 겉면에서 다림질을 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다림질이 끝나면 가장자리에 0.5cm 간격으로 탑 스티치를 합니다. 주머니 봉제입니다. 입술감은 6 곱하기 16cm, 심지도 같은 크기로 했습니다. 먼저 주머니 안쪽에 심지를 부착을 해줍니다. 입술 주머니감 안쪽에 안쪽면에 심지를 부착합니다. 그리고 반을 접어서 다림질을 해 놓습니다. 여기가 겉면입니다. 입술 주머니 2cm 선분을 다시 그려줍니다. 코트의 겉면에 주머니 위치에 선분을 넓이가 2cm, 길이가 14cm를 다시 한번 그려 놓습니다. 입술감을 올려놓는데 제가 서 있는 쪽이 사이드 쪽입니다. 사이드 반대편 쪽에 이렇게 반대쪽으로 위치를 맞추어서 시침핀으로 꽂아 놓습니다. 나중에 박음질을 해서 입술을 젖히면 거기가 주머니 입구가 되는 겁니다. 다른 쪽도 같은 방법으로 주머니 입구를 표시를 하고 입술감을 올려놓습니다. 붉은색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을 먼저 박음질을 해놓고 손등천을 같은 위치에 시접선을 그려놓고 올려놓고 박음질을 하면 더 편합니다. 손등천을 같은 위치에 이렇게 올려놓고
표시를 해서 정확하게 이 선을 따라서 박음질을 해주면 됩니다. 저는 한꺼번에 박음질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손바닥 천도 선분을 정확하게 그려놓고 반대편에서 하면 됩니다. 시접선을 3cm 남겼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겼냐 하면 나중에 이 시접을 접어서 시접 처리를 하려고 좀 많이 남겼습니다. 시침핀으로 표시해 놓은 선분을 따라서 정확하게 11자로 양쪽을 모두 바느질을 합니다. 지금 바느질하고 있는 곳은 손등천과 안쪽에 입술감이 같이 한꺼번에 박음질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입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손바닥이 닿는 부분 여기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선분을 그려주고 그리고 박음질을 하겠습니다. (11자로) 박음질한 겉면입니다. 겉면의 끝점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표시를 해 놓고 중심선을 그리고 양쪽 끝점을 이렇게 Y자 모양으로 표시를 해 놓고 가위로 끝까지 배짝 잘라줍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가위 끝이 끝까지 가위밥이 들어가지 않으면 뒤집었을 때 주머니 입구가 우를 수 있습니다. 이제 주머니감을 모두 주머니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잡아다려서 다림질을 먼저 해줍니다. 끝부분의 시접은 이렇게 접고 접어서 다림질을 해서 박음질을 할 겁니다. 주머니를 다림질해서 갖고 왔습니다. 안쪽에서 보면 이렇게 여기 삼각형 모양이 보입니다. 이 삼각형 모양을 삐뚤어지지 않게 잘 고정을 해 놓고 이 끝부분을 정확하게 박음질을 해줍니다. 양쪽 다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주머니 뒤쪽에 시접선은 접고 접어서 다려서 갖고 왔습니다. 먼저 이렇게 시접 처리를 박음질로 해 놓습니다.
바람막이 천이라서 얇아서 그런지 바느질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주머니를 모두 겉으로 끄집어내 줍니다. 겉으로 끄집어내서 시침핀으로 고정을 합니다. 고정을 해서 가장자리를 따라서 손등천과 손바닥천을 맞대고 바느질을 합니다. 바느질한 주머니는 가장자리 시접을 좀 잘라내주고 다시 안으로 다 끄집어내서 안쪽에서 시접선을 따라서 다시 한번 박음질을 합니다. 주머니 바느질이 끝났습니다. 겉에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밑단의 뒤트임 바느질입니다. 뒤트임 자리에 미리 심지를 부착을 해서 다림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단과 시접을 미리 먼저 다림질을 해서 준비를 해 놓습니다. 밑단도 시접선 1cm를 먼저 접고 밑단 시접선을 다림질을 해 놓습니다. 다림질 후에는 뒤에 중심선을 먼저 박음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뒤에 중심선 시접선을 따라서 시침핀으로 고정을 합니다. 이때 뒤에 트임 자리 시작되는 부분 거기까지만 박음질을 할 겁니다. 밑단을 먼저 봉제하겠습니다. 밑단은 펼쳤을 때 오른쪽으로 오른쪽 면을 4.5cm, 4.5cm 시접선에 그려 놓습니다. 밑단이 위에 접혀 올라가므로 위쪽도 4.5cm를 표시를 해서 그려 놓습니다. 그리고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그어 놓고 대각선 반대 방향으로 접어 놓습니다. 그리고 대각선 그려 놓은 방향을 따라서 여기 점선을 박음질 할 겁니다. 그려 놓은 대각선을 따라서 박음질을 합니다. 그리고 뒤집어 봅니다. 뒤집었을 때 벤트의 뒤트임의 모양이 이렇게 나와주면 맞게 바느질을 한 겁니다. 촬영이 정확하게 잘 안 되었네요. 다시 뒤집어서 대각선으로 바느질한 부분에 시접을 0.5cm 남기고 잘라냅니다. 그리고 다림질해 놓은 시접선 왼쪽 부분을 먼저 박음질을 합니다. 이때 이렇게 접었을 때 여기 시접선이 옵니다. 이 시접선까지 내려가지 않도록 박음질을 거기서 끝내야 합니다. 쭉 박음질을 해서 내려오다가 밑단의 시접선이 올라와서 만나는 지점 여기까지만 박음질을 합니다. 다른 쪽도 시접선 다려놓은 곳을 박음질을 합니다.
이제 뒤 중심선 박음질을 하겠습니다. 점선으로 표시한 곳을 박음질을 합니다. 양쪽에 뒤트임이 시작되는 시작 부분 아까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까지만 정확하게 박음질을 합니다. 그러면 겉면에서 뒤집었을 때 이런 모양이 됩니다. 다림질을 먼저 해서 가지고 와서 여기 뒤트임의 끝부분 여기를 표시를 해서 핀으로 고정을 하고 뒤트임에 시작되는 부분 여기를 대각선으로 박음질을 해줍니다. 이때 밑에 단이 양쪽이 잘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맞지 않으면 다시 표시를 해서 다림질을 하면 됩니다. 시접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시접은 쌈소를 했습니다. 한쪽 면은 이렇게 접어서 한쪽 면의 시접은 0.5cm를 남기고 잘라내줍니다. 잘라내지 않은 시접을 다림질로 반대편으로 이렇게 꺾어 놓고 다림질을 해서 위쪽에서 박음질을 하면 이게 쌈솔입니다. 카라 부분만 빼놓고 모든 시접의 시접 처리는 오버록을 하지 않고 저는 이렇게 쌈솔로 처리를 했습니다. 따로 이제는 지금 한번 뒷중심을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오버록을 하지 않고 쌈솔을 하는 이유는 옷을 특히 트렌치 코트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겉옷을 벗어야 할 일이 있을 때 옷을 벗어났을 때 오버록으로 처리한 것보다는 이렇게 쌈솔로 처리를 하면 옷이 더 고급지고 비싼 옷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아까 표시해 놨던 뒤트임의 대각선 방향 여기를 이렇게 겉에서 박음질을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뒤트임까지의 봉제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앞판과 뒷판을 합봉을 하고 소매를 바느질 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맘스살롱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맘스살롱 video.